자, 안녕하세요. 2주차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피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탈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피 유형별 특징을 이제 알아볼게요. 정상 두피와 정상 모발, 피지 분비가 원활하고 두피 색이 맑고 깨끗하며 모공이 각질과 피지로 막혀 있지 않으며 두피 색이 맑고 투명하다. 정상 두피는 이제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진짜 육안으로 두피를 이렇게 봤을 때 깨끗하고 모공도 좀 선명한 편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피지막이 이렇게 막을 이루고 있어서 되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두피가 정상 두피입니다. 빠진 머리만큼 다시 나고 머릿결이 좋고 윤기가 나며 모공과 모구가 건강하다.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형태일 거예요. 어, 뭐 온도나 바람, 햇볕, 파마, 염색, 드라이어 사용 등 모발의 손상 요인이 항상 존재하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방금 말했던 것들이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 모발을 어, 손상으로 이르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럼 정상 두피나 정상 모발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것처럼 지금 이거는 두피 진단기로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윤기감이 흐르고 과하지 않는 윤기감이 흐르고 모공도 보면 되게 깨끗하게 형태가 보이고 모공 하나에서 정상적인 모발은 모공 하나에서 두세 가닥 정도가 자라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모도 촘촘히 있으면서 모공 하나에서 모발이 두세 가닥이 나와지는 형태. 그런 상태가 정상 두피고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건성 두피와 건성 모발.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들며 모발이 생기가 없고 거친 느낌이 들면서 끝이 갈라지고 스타일 연출이 어려운 타입으로 전반적으로 모발이 가늘고 건조하며 손상된 모발이다. 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발이 얇은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거고요. 또 아무래도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일 연출이 쉽지 않다라는 거. 당연히 생기도 없고 거칠은 느낌. 또 건성일 경우에는 네, 약간 두피가 막 당기는 느낌, 그런 간지러운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자, 윤기가 없고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며 샴푸를 하고 하루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아도 모발에 기름기가 나오지 않아서 윤기가 없는 푸석푸석한 형태. 두피를 문질러 보면 통증을 느끼며 두피가 흔들리지 않는다. 두피가 통증을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이제 건조해지면 그럴 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또 자극에 또 민감해지죠. 건성이어지면. 자, 그리고 보통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뭐 0.3mm 정도의 피지는 항상 이제 분비가 되게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 그래서 두피의 피지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 지나도 그렇게 피지 분비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또 당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샴푸 후에 모발이 건조해지면 브러싱을 하고 모발에 헤어 오일을 발라서 수분과 유분을 충분히 보충하여 두피와 모발의 건조를 최대한 방지한다. 네, 여기 헤어 오일을 발라서 모발은 건조함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딱히 이제 두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오일을 바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해요. 그래서 두피용 뭐 식물성 오일이라던가 뭐 알간 오일이라던가 이런 거 쓰잖아요. 두피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괜찮으나 두피용이 아닌 모발용의 헤어 뭐 오일을 두피에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신 후에 사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눈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두피가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또 가각질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성 두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윤기감도 없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것조차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건성 두피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다른 다른 두피 현상으로도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엔 지성 두피와 지성 모발. 자, 머리를 감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머리에 기름이 끼고 냄새가 나고 모발도 축 처지고 볼륨감이 없는 타입이고요. 여드름이 낙섰거나 지성 피부라면 지성 두피 타입일 수 있다. 그쵸. 피부랑 두피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성 피부인 분들이 지성 두피, 건성 피부인 분들이 건성 두피. 거의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피지 분비량이 많고 피지와 죽은 세포가 축적되어 비듬이 생기는데 두피 청결이 중요하다. 자, 과도한 유분은 피지선의 과도한 활동에 기인한다. 두피 세정과 피지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고 모공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두피 스킬링도 해주면 좋다. 아무래도 지성 두피 같은 경우는요, 피지량이 과하게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뭐 0.3mm보다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불편할 정도로 어, 아무래도 머리를 감고 나서도 피지량이 너무 과하게 돌아서 머리 안 감은 듯한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그 지성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피에 피지가 과도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요인이 되죠. 아무래도 지성 두피는 뭐 어 좀 약간 10대, 20대 그런 남자분들 특히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과한 그 시기에 특히나 더 많이 지성 두피가 발발할 수 있죠. 어 뭐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시기적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죠. 보시면 지성 두피는 아무래도 딱 눈으로 봐도 정상적인 두피 때보다 훨씬 더 촉촉이 아니라 축축한 그런 피지의 분포량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 두피 지성용 샴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써주시면 좋은데 또 지성 두피의 문제가 만약에 지성 두피를 지성인 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성용 두피 샴푸 같은 것들을 많이 썼을 때 거기엔 또 세정력도 강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또 오히려 과하게 썼을 때 어, 속은 두피는 건조해지고 겉만 피지가 겉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피지를 제거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지성 두피용 샴푸를 써서 적정량만 덜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면 복합성 두피인데요. 지성 두피와 건성 모발. 자, 두피는 지성이지만 잦은 펌이나 염색으로 인하여 모발이 건성화된 타입으로 요즘 젊은 여성은 대부분 이 타입이다. 뭐 젊은 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젊은 여성 중에서도 모발이 이제 머리가 긴 머리들, 긴 상태에서는 신생모보다 기존 모가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특히 요즘에 염색도 과하게 많이 하죠. 탈색도 많이 하고 밝은 모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성 두피인 상태에서 자주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 샴푸를 너무 또 잦게 쓰게 되면 더더욱 또 모발은 손상을 입게 되겠죠.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두피가 단단해지고 모근이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발에는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이 코팅된 컨디셔너를 사용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성 샴푸는 이제 두피를 위해서 지성 샴푸를 써주고 건성인 모발을 위해서는 뭐 헤어 마스크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모발에 그
헤어 트리트먼트를 조금 더 건성용을 써 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건성용을 쓰거나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실리콘 성분이 있는 것들을 썼을 땐 일시적으로는 더 윤기감이 흐르고 부드러운 느낌은 줄 수 있지만 또 오히려 그 실리콘 성분 자체가 모발에 어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찌 됐든 복합성 두피이기 때문에 지성 두피와 건성 모발을 두 가지 완충을 해주기 위해서 샴푸, 제도 전문적으로 쓰시고 또 모발을 위한 트리트먼트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성 두피와 지성 모발.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많이 없죠. 왜냐면 뭐 두피는 건성인데 지성 모발이 되려면 과도하게 오일리한 어떤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막 써준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샴푸를 하셔서 두피가 너무 더 건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루성 두피. 피지선의 기능이 왕성하여 피지 분비가 많아 염증과 지성비듬이 자주 생긴다. 두피 염증으로 인해 두피가 붉어지고 모낭 주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곰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잘못 선택한 정발제와 부적절한 샴푸 사용 등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머리가 가렵고 자주 손으로 긁게 된다. 두피에 기름기가 덮여 점차 약해지면서 염증이 생긴다. 윤기 있는 모양을 내지 못하고 머릿결이 끈적끈적하며 모발이 뭉쳐 풀을 발라놓은 느낌이 난다. 자극적인 샴푸제 사용은 피지선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두피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폐물 및 독소의 배출과 피지선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다. 관리를 해도 염증이 나아지지 않을 시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자, 이런 상태는요, 피지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피지가 어디에 이제 순환이 안 되고 뭉쳐서 그게 이제 곪게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뭐 또 번지기도 하고 또 두피도 그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두피가 붉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모낭에 또 이게 곪은 상태에서 그게 퍼지지 않아야 되는데, 모낭 주위에서 옆쪽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를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염증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히 해서 두피 자극이 없도록 그리고 마사지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과도하게 해주면 염증이 아까 말했던 모낭 옆에 염증들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자극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루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선을 오히려 잡으려고 너무 강한 샴푸 등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극적인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독소를 잡아줄 수 있는 염증제 같은 것들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샵에서도 지루성 두피를 다룰 수 있는 샴푸들도 있고 그러한 뭐 특히 스킬링 제품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계속 염증이 낫지 않고 너무 자극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꼭 피부과 가셔가지고 체크를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염증약이라던가 염증 연고라던가 아니면 스케일링 제품들을 어,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육안으로 우측 사진을 보시면 농이 보이죠. 환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두피에 이제 보이게 되죠. 심지어는 불긋불긋한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두피를.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 손에 묻은 것들이 또 옆으로 번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만지는 것도 자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민감성 두피죠.
두피 부분이 각질이 필요 이상으로 탈락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예민해진 경우를 말한다. 자, 모발의 굵기가 가늘고 탄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두피 표면에 얇은 각질층이 존재하며 모공은 혈관이 팽창되어 붉어 보이는 상태다. 샴푸 시 두피에 강한 압이 들어가지 않게 마사지하고 샴푸 후 두피와 모발을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민감성 두피 같은 경우는요. 민감성 피부도 보면 얼굴이 굉장히 피부도 얇고 불긋불긋한 모세혈관이 확장된 것들이 보이고 또 그래서 그 붉음 현상도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 현상이 그대로 두피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피 자체도 얇기 때문에 자극으로부터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두피는 이런 탑 정수리 같은 경우는 태양열에 완전 직통으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예민하신 분들은 어, 여름철이라던가 이렇게 태양열이 강렬할 때 모자 같은 거를 꼭 쓰셔서 두피를 더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작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만 샴푸 할 때 어, 자- 마사지 같은 거를 조금만 강하게 들어간다.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하듯이 해도 되게 자극적이게 느껴서 아프다고 할 수가 있고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성 두피인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민감성 두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측 사진처럼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져서 혈관 자체가 붉게 도드라져 보이게 돼요. 왜냐면 민감성 피부는 말씀드렸듯이 피부 자체가 되게 얇아요. 두피도 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육안 뭐 이렇게 두피 진단기를 갖다 대봐도 그게 눈으로 딱 띄어질 만큼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지는 것도 보이고 저렇게 붉은 현상도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양 공급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모발이 더 가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 그 다음엔 비듬성 두피. 비듬이 병적으로 많은 경우를 비듬증이라고 하며 의학적으로는 건성지루라고 한다. 오래 지속되면 모발이 차차 적어지며 비강성 탈모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죽은 세포가 떨어지는 증상으로 눈, 비, 햇빛, 각종 외용 제제에 의해 증가한다. 마른 비듬과 진 비듬이 있으며 긁었을 때 가루처럼 내리는 것이 마른 비듬이고 손톱 밑에 끼는 것이 진 비듬이다. 어쨌든 비듬 자체는요, 진균이라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증식된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거는 전문적인 제품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두피를 청결히 해주고 비듬 전용 샴푸제를 사용하고 비듬의 제거를 위해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한다. 두피 스케일링 같은 걸 해주는 이런 비듬 전용 스케일링 제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2가 풍부한 음식, 을 섭취해 주는데 그 안에 뭐 우유도 들어가고 육류나 달걀, 단백질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두피의 영양 공급도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줘야 되고 또 아무래도 비듬성 관련된 이런 전문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보시면 건성 비듬 두피 같은 경우는 각각질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저렇게 하얗게 모공 옆에 쌓여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저렇게 어, 건성 비듬 두피도 있고 지성 비듬 두피도 있고 지성 비듬 두피 같은 경우는 피지하고 또 그 비듬균하고 같이 합쳐져서 더 둔탁한 두피에 막 쌓여지니까 두피 순환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는 그 대신 이제 전성용과 지성용이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비듬 전용 샴푸를 쓰시더라도 그 중에서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반대로 되거나 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더 두피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탈모성 두피에 대해서 할 건데요. 굵은 모발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며
정상보다 훨씬 빨리 빠지도록 작용하여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는 헤어 사이클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자, 처음에는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가늘어지고요. 그리고 점차 빠지고 새로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탈모는 혈액순환의 악화, 영양의 편식, 과도한 스트레스,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뒤에서도 또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 요즘에는 현대인들한테 탈모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탈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어떤 상태인지 봐볼까요? 자, 탈모성 두피와 탈모성 모발이에요. 눈으로 봐도 지금 너무 모발이 전체적으로 얇죠. 그리고 너무 듬성듬성, 분포도가 너무 낮죠. 자, 모공에서 보통 건강한 모공에서 건강한 모발은 보통 모공 하나에당 두세 개 가닥의 모발이 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순환이 안 좋아지다 보면 모공이 줄어들면서 모발이 하나만 나오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더 좁혀지면서 모발이 점점 얇아지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아, 참 이렇게 되기 전에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탈모의 정의에 대해서 보자면요. 하루에 100개 이상 모발이 탈락되고 다시 나지 않는 거. 자,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50개에서 100개 사이, 이 정도가 하루에 모발이 탈락이 돼요. 근데 짧은 모발들은 별로 이렇게 모발이 빠져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모발이 긴 사람들, 긴 모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긴 모발이 하루에 100개 떨어지면 짧은 모발보다 더 눈에 많이 띄겠죠. 그래서 되게 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빠지는 수에 비해서 다시 나지 않을 때 그런 상태를 이제 탈모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자라던 모발이 어떤 원인에 의해 점차 가늘어지고 빠지고 숫자가 감소하는 증상, 그리고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 기간이 길어지고 성장기 모발조차 완전히 자라지 못한 채 빠져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탈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탈모의 원인이 어떻게 있을까요?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하긴 한데요.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개나 써놨네. 자, 보시면은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그 탈모를 일으키는 어, 어떤 DHT라는 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탈모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될 때 DHT가 뭔지 더 아시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다 보면 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양 공급이 모낭으로 전달이 안 되어지면 당연히 모유두에서 모모세포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완전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 이상 같은 게 있을 때도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영양 결핍에 의해서도 영양 결핍 중에서는 좀 인위적인 경우들이 사실 많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도록 하는 다이어트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심하게 체중 감량을 하거나 그럴 때 영양 결핍이 일어나거나 몸에서 흡수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 아까 말했던 갑상선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만 탈모를 예방할 수 있죠. 자, 정상 두피 대 탈모 두피 그 안에 사진을 보게 되면 안에 그 모근부 있는 상태에서도
정상 두피 같은 경우는 모근부도 되게 건강하게, 모공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 건강한 상태인데 우측을 보면 모공이 점점 막히는 현상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뚜렷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막힘에 의해서 모발도 더 점점 얇아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죠. 어, 두피 깊숙한 곳에 건강한 상태로 자라는 상태하고, 모낭이 작아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보는 거고요. 자, 두피 노화란 두피층이 내려앉아 붙어버리는 것으로 탈모가 심한 경우 두피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느껴지고요. 두피가 노화되면 모근이 약해져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가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두피 노화가 탈모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두피 노화가 전두엽 쪽에 생기면 이마주름이 생기고, 측두엽 쪽은 눈가주름, 후두골 쪽은 목주름을 유발시킨다. 그 두피 노화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탈모도 솔직히 탈모에 관해서는 거의 책 한 권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요즘은 탈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수업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도 과제가, 자, 수업에 대한 요약 잊지 마시고요. 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약 잘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